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7,000달러 주변에서 자리를 잡을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름 중요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다. 확실히 이전 사이클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별화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정도로 비트코인이 한번 기침 내지는 재채기 정도를 하면 알트들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곤 했었는데, 거의 뭐 감기 몸살 내지는 독감 수준의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이저들이 그래도 조금 받아주는 힘이 확실히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3,300달러 지지 테스트, XRP 2.2달러, 솔라나가 조금 많이 빠지긴 했네요. 180달러 초반까지 후퇴한 모습, 에이다 0.9달러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면서 나름 그래도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가장 기다렸던 게 산타랠리인데, 이번에 갑자기 마켓메이커님들께서 장난질을 좀 치면서 시장을 흔들다 보니까 산타랠리가 아주 일찍 그냥 왔다 가버린 건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애매하게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들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추가 조정이 오게 될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 모멘텀을 선보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가격이 살짝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59% 다시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어떤 방향성과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상당히 알트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일간 차트예요. 이틀 연속 97,300달러 부근을 유지하면서 강세 해머 캔들을 형성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해머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밑에서 받아주는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온체인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장기 홀더들은 매도를 하고 단기 홀더, 3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라서, 이게 과연 건강한 흐름인가 라는 부분은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97,3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수요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 문쇼, 비트코인은 지금 채널 지지라인 위로 다시 올라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1월 말까지 12만 7천 달러까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널 위로 다시 올라서 줘야겠죠. 그래서 10만 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1월 말까지 12만 7천 달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직은 10만 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월 말이라 함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중간 고점 만들고 조정이 의미 있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경우라면 이런 이슈적인 상황들도 한 번 더 곱씹어 가면서 전략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흥미롭게도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시장이 성장하면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하락폭은 8월 5일에 마이너스 32%였다. 이날 블랙 먼데이, 8월 2일에 노동 데이터 나오고 나서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서 정말 줄줄 흘러내렸던 그게 32%, 이게 지금 가장 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조정은 현물 ETF 수요와 기관들의 관심 증가에 반영하고 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수준. 사실 이게 강세장에서도 이전 같았으면은 40% 정도 조정이 중간중간 왔었는데 확실히 완화되고 있다. 왜? ETF와 기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등이 나오더라도, 폭락이 나오더라도 이전처럼 막 무작위성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간 차트예요. 6개월 동안 지속된 저항선에서 지금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미 10억 달러 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리셋됐다. 알트코인들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살짝 고개를 쳐들긴 했는데 그래도 60% 아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미넌스 더 빠지고 알트들로 흐름이 이어질 거야. 그렇게 알트 시즌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주간 차트예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2021년도에 쭉 하고 5월까지 도미넌스가 빠졌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알트 시총 차트가 쭉 하고 급반등했다라는 거. 우리는 2021년 3월, 4월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몇 달에 걸쳐서 쭉 빠지게 되면 알트 시즌이 쭉 하고 올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1년에 보여줬던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이전의 흐름을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린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 그래, 레드박스가 과연 이렇게 반복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내셔널, 알트코인 시총 월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알트 시즌 1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살짝 올라온 요 상황, 지금 살짝 올라온 요 상황, 지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갈 거야. 이때처럼 어마어마했죠. 특히 이때 어마어마했고, 이거는 이제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고, 요때를 어마어마한 반등과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을 하면서 요 시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와서 이제 빵하고 갈 거만 남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씨, 누구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토탈3가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는 순간 2021년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여기서 토탈3라 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알트 전체 시총을 얘기하는 거죠. 토탈3가 지금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면 빵하고 날아갈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파했다가 지금 저항받고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서고 지지받고 알트 시즌,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번에 이렇게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을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 위험자산 시장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이 시장에서 투자를 견제한다라는 거는 정말 참 간단치 않은 일이다. 특히 자발트를 제외하고 메이저 위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참 이게 어렵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인데, 그런 패턴의 반복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맥스, 이더리움 얘기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거대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라면서 다음 목표로 5,500달러 부근, 그러니까 연말연시 1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이더리움의 반등 가능성. 사실 이더리움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알트 대장, 포문을 열어줘야지 이른바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고래들 얘기도 해요. 이건 알리가 하는 얘기인데 96시간 동안 34만 이더 이상을 매수를 해서 이게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더를 지금 고래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 과연 앞으로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죠. 리플이 2.2달러 지지를 지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흐름인데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 새로운 페이지로 지금 넘어온 것 같죠? 11월 5일 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지금 박스권의 기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2.2달러를 유지해준다라면 다음은 2.7달러 내다볼 수 있고, 이게 빠지면은 다음 지지라인은 1.96에서 1.98달러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굿모닝 크립토. XRP 11월 5일에 0.51달러였다. 지금은 크립토 크래시 이번에 딱 덤핑 나왔는데도 이런 와중에도 XRP는 2.2달러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11월 5일 이후 2달 정도에 걸쳐서 지금 포착이 된 거고, 지금 정도의 조정은 사실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고, 무엇보다 2.2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전폭적이다라는 걸 지금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게 지금 여기 왔다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지금 전폭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고, 소송 리스크 종료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스리슬쩍 그냥 부지불식 확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기본적으로 2달러 위에서의 수요를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비트로드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는 지금 4단계 프랙탈이 작동되고 있다. 1월에 7에서 12달러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 7달러에다가 표시를 해놨네요. 1, 2, 3 그리고 이제 4단계 새로운 프랙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7달러든 12달러든 이런 전폭적인 숫자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 3.5달러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크립토불 XRP 주간 차트예요.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이 패턴을 반복한다라면 6에서 40달러 구간이 다가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맥시멀리스트다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6만% 랠리했을 때 이전 고점을 뚫고 리테스트하고 빵 하고 나아갔을 때 이게 지금 6만% 랠리인데 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빡셉니다. 40달러가 되면은 단기에 불가능하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숫자고, 지금 이번 사이클에 40달러?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30달러, 지금 기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30달러가 되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건 단기로는 좀 어렵고, 시장의 지금 사이즈가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유동성의 어떤 강화, 사실 그게 무조건 또 장점만은 아니어서 먹고 사는 이슈랑 또 맞물려 보면 참 어려운 지점인데, 어쨌든 전폭적인 얘기들,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6달러 전후 가격만 형성이 돼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단 3.5에서 6달러 정도 구간을 타깃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좀 의미 있게, 희망회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40달러 정도 되면 이건 희망회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나름 타겟팅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XRP 같은 경우에는 잠재 대기 호재들이 또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올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닉스, 대표적인 빠돌이죠. XRP 월간 차트입니다. 대규모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 준비가 되고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6년, 17년에 6만% 랠리했던 이때랑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빵 하고 가면 64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 페넌트 패턴의 기준에 따르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엄청 높긴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살다 보면 한 번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기대감. 일단 64달러 기대도 안 한다. 한 6달러 정도까지만 가져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플 랩스가 트럼프 취임식에 5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아마존이랑 비교하면 재밌어요. 아마존이 100만 달러 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빅테크의 기준이 블록체인 시대가 강화되면 될수록,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어떤 전폭적인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빅테크의 기준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알트 시즌 인덱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47까지 후퇴를 했는데 알트들도 많이 기가 죽어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해주면 또 잘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트 시즌에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벌어진 하락 정도는 견뎌내야 한다. 내년에도 20번 이상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즐기기를 바란다. 중요한 멘트죠. 멘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 시장의 생리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어떤 지식적인 준비와 멘탈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패닉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상식적인 스탠다드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